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중 6번째,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에는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를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수준과 능력을 평가해서 도급 업무 시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출, 표준 작업 계획, 작업 허가제 등 사내 작업 절차 준수,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 방안도 미리 마련하셔야 되겠고요.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본사,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업체, 파견업체 등 도급, 용역, 위탁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이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에 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반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기준, 절차에 따라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및 자료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는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해야 되고요. 의견에 대한 내용과 검토, 처리 결과를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업무 관리 감독 절차는 선정 시에는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작업 전에는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 평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작업 시에는 작업 허가, 그리고 순회 점검, 작업 완료, 이렇게 평가 반영 순으로 순서가 이루어지겠고요. 아래 표를 예로 보게 되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40점을 배점을 하였고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비상조치 계획이 각 시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해당 표는 예시니까요. 각각의 사업장에 맞는 평가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이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예시는 제조나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이 있고요.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 예시로는 선정 시에는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검토해야 되고, 작업서는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작업 시에는 작업 허가, 순회 점검이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작업 완료 후에는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 해당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됐다면 발생 원인과 조치, 개선에 대해서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재해에 대한 판결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도급업과 실제 시정이 나온 사례를 2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로 알려진 한국제강의 최초 실형 선고 사례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해도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철강 제조업체인 한국제강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1.2톤짜리 철판에 깔린 겁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섬유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평소에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등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경영 책임자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당국의 시정명령을 다 시행했다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다 참작한 내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여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과 그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등을 미뤄보면 1심 양형이 무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필 규정이라 생각하고요. 죗값을 치르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좀 더 이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항소심 선고. 적어도 이제 어떤 안전사고나 산업중대재해 같은 게 반복됐을 때 상당 부분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 기준의 하한에도 못 미치는 징역 2년만 구형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인 2022년 3월 16일 함안에 위치한 한국제강 철강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강백산업의 도급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한 방열판을 디디는 작업 도중에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근로자 왼쪽 다리가 협착되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요.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반 사항은 제4조 5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제4조 9호 제3자 도급 관련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아래 사진과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호로 알려진 양산에 위치한 엠텍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내부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사고입니다. 다이캐스팅은 금속 재질의 틀에 높은 압력으로 녹인 금속을 밀어넣는 주조 방식 중 하나이고요. 사고 당시 다이캐스팅 기계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 전체 파손되어 있었고요. 문이 열리면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해주는 인터럭 미설치 상태였고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 중에 해당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엠텍의 안전관리 대행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도 사고 일주일 전에 기계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기소 원인이 되었고요. 해당 사고로 인해 엠텍 대표이사는 징역 2년으로 실형이 확정되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 번째 실형 선고이자 최고형인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금고로 1년 6개월, 법인은 벌금 1억 5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는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중대재해 발생의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에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감정을 안전관리자로서 느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을 하지 못하게 사업주를 압박하는 법이 아니라 인명 존중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다면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해당 챕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